다주택자 규제는 결국 풀릴 것인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LH가 되게 이슈인데 LH가 다주택자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설명해 볼게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되면서 LH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98%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잠깐 들으면은 98%로 감소했다는 게 2% 줄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다. 98%가 줄었어. 원래 1조 8천억을 벌었었는데 400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LH의 영업이익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크게 뭐 두 가지라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PF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H가 뭡니까? 토지를 가지고도 이제 장사를 하는 기업인데 이쪽에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연체가 계속 늘어납니다. 연체가 뭐 6조 7조가 지금 막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그렇고 이익이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요게 또 하나의 큰 축이고 또 하나의 또 이제 영업이익에 손실이 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들이 이 LH 입장에서는 참 애물단지예요. 그러니까 LH는 지금 완전 최악의 상황인데 우선 먼저 이제 PF 얘기를 해보면은 PF가 요즘에 이제 연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융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걸 잘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큰 틀에서는 이게 뭐 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4월 위기설을 얘기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이제 지금 4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잘 막을 거라고 저는 뭐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연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계속 지금 LH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임대주택에서도 손해를 보는데 사실 임대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그 일반인들한테 좋지가 않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임대주택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냥 빌려주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뭐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다양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하면은 제값 받고 빌려주는 집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세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싸게 짓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싸게 빌려줘야 되는데 집 퀄리티는 좋아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세금으로 지어주는 집이다. 일종의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세보다 거의 한 70% 이하 수준으로 빌려주는데 아무리 뭐 공사비를 뭐 낮추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나라에서 지어준 임대주택인데 비싸게 받으면 되냐? 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싸게 또 빌려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LH가 20년 전에는 이제 임대주택 때문에 한 1년에 한 300억 정도 적자가 났었는데 이제 적자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1조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커질 거를 우려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좋아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공사비가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근데 이 공사비 상승은 LH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LH가 건설사인 줄 알아. LH는 건설사는 아닙니다. LH는 이제 땅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시공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건물을 이제 짓는 약간 시행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LH가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이제 공사비를 뭐 좀 조절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민간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짓긴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량이 훨씬 많으니까. 자, 그럼 공사비 상승은 LH도 때려 맞는 건데 이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냐? 이제 한 5년 전 대비 거의 뭐 한 4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비 올라간 거를 LH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뜩이나 싸게 지어야 되는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까 공사비를 또 못 올리죠. 공사비는 못 올리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근데 임대료도 못 올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또 기름을 붓습니다. 뭐죠? 임기 내에 50만 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작년에 뭐 거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막 첫삽을 뜨겠습니다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홈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임대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50만 채를 더 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50만 채 중에 상당수는 또 LH에도 지어야 되는 건데 이 돈은 또 어디서 날 것이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 올라가고 지금 뭐 짓긴 지어야 되는데 답은 안 나오고 하니까 인허가 착공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민간 부분도 많이 줄었는데 공공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이 인허가도 줄고요. 착공은 더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공공 부분 쪽에서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민간은 어떻게 좀 뭐 분양가라도 좀 높여보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 공공은 또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못 짓는 거죠.
자, 근데 이 LH라는 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토지공사랑 이제 주택공사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랜드 앤 하우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택은 원래 이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서 깨지는 거를 이제 토지에서 좀 벌어가지고 좀 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LH도 이제 적자를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LH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도 지금 상황이 안 좋고 PF 때문에. 근데 임대주택은 계속 깨먹고. 근데 여기다 더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냐. 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임대주택 더 지으라고 하고 있어요. 야당이 총선을 압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 이제 그 밀었던 부동산 정책 중에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다가 역세권에 한 50만 채 짓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노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지방에 한 40만 채 짓겠다 한 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 LH가 지어야지 뭐 어디가 지어. 그러니까 100만 호를 지어 달라라고 이제 야당에서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LH 입장에서 좀 난감하겠죠. 거기다가 또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지금 PF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물론 이제 사업성이 좀 좋은 곳들은 민간에서 막 사가겠지만 사업성이 막 안 좋고 이런 토지들은 또 누군가 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누가 사냐 봤더니 이제 정부가 옆에 딱 보니까 LH가 저기서 놀고 있어. 야, 너 뭐 해? 저요? 저 뭐 지금 임대주택 짓고 있는데. 야, 나 잠깐 와봐. 왜요? 저 지금 바쁜데. 잠깐 와봐. 야, 너 이거 부실 사업장 있잖아. 네가 사. 에? 저 돈 없는데요? 야, 사 네가. 야, 너 토지주택공사잖아. 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걸 좀 LH 쪽에다가 넘기려고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3조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겠다고는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LH 입장에서는 이제 부실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의 이제 재무 및 손익 현황을 보면은 부채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부채가 85조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매출이 얼마가 나오죠? 한 20조 매출이 나가지고 한 2조 정도 벌면 잘 벌었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까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80조를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줄어들고 있었는데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죠. 거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아마 더 급등하지 않을까. 자, 이 정부나 정치권이 뭔가 임대주택도 공급한다고 그러고 뭐 주택도 공급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250만 채, 270만 채, 뭐 300만 채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공급되는 거를 체감은 못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 없어서요. 이 지을 돈도 없고 운영 자금도 없고요. 사실 LH는 이미 적자도 너무 많고 돈도 대출도 많은 상태인데 이거 믿고 가는 거죠. 자, 지금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이 30평 아파트를 만약에 짓겠다라고 하면은 요즘 뭐 평당 한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30평이니까 3억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시면은 잘 모르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계약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빠지는 면적이 더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한 50평 잡으면은 그냥 공사비만 30평 아파트 짓는데 5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 채 지으려면은 5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100만 호 지으려면 공사비만 500조인데 물론 이제 평수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물론 뭐 땅을 뭐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고려를 해보면은 이제는 진짜 100만 호 지으려면 한 500조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500조가 어디 있냐고.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뿐이지 실제로 하려고 보면은 현실에 턱턱 막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분양원가 공개하고 그러면은 뭐 3분의 1 토막으로 지을 수 있다. 뭐 1억이면 30평 지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면 본인이 건설사를 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떼돈 벌 거예요. 왜? 지금 건설사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도 포기하고 있어요. 이 공공택지 같은 것들은 그래도 조금 싸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사업성을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막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뭐 계약금 걸고 있었던 것들도 포기하고 뭐 사업 취소하고 막 이러는 사업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실제로 원가가 뭐 얼마 안 되는데 폭리를 취한다면 당연히 이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LH가 난감하죠. 건설사는 또 살려야 돼. 근데 자기들 손해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이미 나도 죽겠는데. 그래서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왔구나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도 잡혔어. 라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이제 손 내밀 곳은 이제 민간 자본밖에는 없는데 이게 결국에 다주택자들을 풀어줄 거냐 안 풀어줄 거냐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싶어도 공급 주체가 없다면 결국에 민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가계빚이 1,900조다. 그래가지고 역대 최대다 해서 작년에 정책 자금을 막 풀고 했던 것들이 지금 가계부채를 막 급증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맞고요. 심각한 것도 맞긴 맞는데 여기에 한 면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만큼 반대로 가계 여윳돈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금에 몰빵한 한국 해가지고 가계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개인들이 그냥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2,4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아니 빚이 2,000조인데 왜 예금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빚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빚이 있어도 그러니까 대출은 받았지만 예금은 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대출 없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되게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고 있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지금 갈 곳이 없죠. 왜냐면 이제 다주택자들을 먼저 규제하고 있고 뭐 주식으로 갈랬더니 주식도 막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지 하고 하면서 그냥 은행에 그냥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 돈으로 야, 뭘 하나 지으면은 임대주택도 짓고 뭐 주택 공급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눈길이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다주택자를 조금 풀어줘가지고 공급을 좀 늘려야 될 텐데 누군가 분양은 받아줘야 되니까. 근데 당장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를 주는 거는 이제 너무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 민간의 장기 임대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기업형 민간 임대를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뉴스테이 해가지고 기업들이 한번 좀 공격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좀 지어가지고 8년 정도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분양하면서 뭐 차익을 챙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다주택 규제를 풀기는 참 어렵고 근데 누군가 민간에서 지어주기는 해야 되고 근데 이걸 어디로 해보지라고 했더니 이제 기업이 딱 있는 거야. 개인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업으로 해가지고 야 너네가 한번 이거 해볼래? 라고 하면서 지금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방금 이제 기사가 나온 거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기업 주도 장기 임대 아까 말한 기업형 민간 임대를 비아파트부터 하는 게 어떨까라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아파트는 워낙 지금 금액도 비싸고요. 반대로 또 월세나 이런 수입이 좀 약하죠. 근데 이제 기업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거를 해보자. 그럼 뭐냐? 오피스텔인 거죠. 오피스텔은 대규모로 지을 수도 있고요. 이제 평수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월세도 좀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유도해볼까? 라는 거예요. 월세 수익 높은 거를 가지고 기업들 너네 한번 들어와 볼래?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왜 그러냐? 이 기본적으로 민간 임대라는 거를 임대료를 자율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로 안 하죠. 당연히 전세도 월세도 다 규제를 합니다. 시세를 규제하는데 분양이라도 잘 되는 아파트는 그래 뭐 한 8년 고생하고 나중에 비싸게 팔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한번 관심이라도 가졌는데 비아파트는 뭡니까? 아니 이거 지어놓고 한 8년 10년 임대 주면은 구축되는데 구축돼가지고 분양이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아파트로 하라 그러면은 과연 될까? 가뜩이나 지금 공사비도 비싼데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분위기에서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막 용적률도 풀어주고 뭐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뭐 월세도 뭐 세액공제 같은 걸 막 해줄 테니까 월세 많이 사세요. 뭐 이런 제도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뭐였죠? 아까 말한 뉴스테이입니다. 뉴스테이도 민간 기업들 그 건설사들한테 야 너네들 돈 좀 있지. 민간 너네들 돈 좀 모아가지고 은행들하고 해가지고 야 대규모로 아파트 한 2,000채 3,000채 지어가지고 임대 아파트 좀 돌려봐 라고 했는데 아니 사업성이 안 나와요 형. 그럼 어떡해. 좀 이거 뭐 용적률을 풀어주든지 뭐 좀 세금 혜택을 주세요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어. 근데 지금 야당이죠. 지금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거 기업 특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무산. 그런데 지금 국회가 압승을 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개인 다주택자들은 풀어주기가 좀 어렵고 기업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추진은 할 텐데 이것도 좀 반대가 된다면은 여기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공급은 LH밖에 없는데 LH, SH로 가능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누가 공급하지? 답이 없다.
자, 지금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 번에 이제 급락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데 역전세들도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쪽은 이제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전세가 상승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임차인 분들 중에는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죠. 2+2. 이게 전세가 급락하고 빠질 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잘 안 썼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인상해가지고 2년 전 대비 인상해가지고 계약하는 비율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파트 쪽에서는 전세 상승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비아파트라도 공급을 많이 해줘야지 좀 전세 가격에 좀 안정이 올 텐데 비아파트는 완전 전세 사기로 지금 쑥대밭이 됐죠. 이 비아파트 공급은 완전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70%에서 90% 정도가 감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인허가도 안 되고 착공도 안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안 되고 뭐 빌라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축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전세라는 건 결국에 빈집들이 좀 많아져야지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저 그냥 나갈게요가 되는데 이 신축 빈집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전세 시장이 막 금방금방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부도 알아요. 이렇게 뭔가 전세가 불안 요소가 있을 때는 3년, 4년 걸리는 아파트를 공급하기보다는 1년,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을 빠르게 좀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니까 사줄 사람이 없는 거야. 누가 사줍니까? 이거 다주택자가 사죠. 1주택자들, 무주택자가 빌라를 사가지고 청약을 날리겠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압승을 했고 또 야당이 이제 기존의 그 이제 기업 친화적인 민간 임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좀 경향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추진했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만들었던 것도 지금의 야당인데 이게 4년 만에 정책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다주택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뭔가 여러 채를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권장하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은 신축이 좀 공급이 좀 적어지면 이제 전세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바로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전세가 상승하고 뭐 전세가 상승하면 보통 전세 가격 기준으로 월세도 매기니까 그럼 월세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임대 시장에서 좀 압력이 세졌을 때 그때 가서 바꾸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시장에 어떤 뭐 응축되는 힘들을 계속 모아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과연 빨리 풀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몇 년 뒤에 또 극단적인 또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좀 해보는데 아무쪼록 이번에 이제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승적으로 좀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이제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